사드 배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성주와 김천 지역 교회를 찾았습니다. 한기총과 한교연 대표회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월까지 양기관 통합을 완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4월 출범 이후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제1기 방송요원들을 만나봅니다.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 한국교회 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쪽방촌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교회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지난 7월 국방부의 사드 배치 지역 발표 이후 경북 성주군은 도시 전체가 사드 관련 현수막으로 뒤덮였습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제3지역 검토안을 내놓으며 김천시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역 교회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성주군청 앞의 모습입니다. 사드 배치 철회를 외치는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3부지 검토 발표 이후 인접지역인 김천시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간간히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현수막도 눈에 띄지만 이는 극히 일부입니다. 아직 제3부지가 확정된 것이 아님에도 김천 내 반대 여론은 뜨겁습니다. 김천 지역 교계 역시 시민들과 함께 사실상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진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아픔이나 소리를 교회가 좀 민감하게 들어주는 게 더 맞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평화 기도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사드 배치 철회 운동에 힘써온 성주 기독교연합회 측은 정부 발표 이후 오히려 목회자들의 입장이 나뉘고 있습니다. 국익과 안보의 관점으로 사드 배치 문제를 바라보는 일부 목회자들 사이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선에서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간의 태도가 언론 보도와 SNS상의 유언비어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며 정확하게 밝혀진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는 옳지 못한 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하루도 빠짐없이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한 목회자는 자신의 행동이 정치적 입장을 떠나 살기 위해 애쓰는 지역민들의 편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주 분들에게 있어서 사드 배치의 문제는 이쪽이 오타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에게는 이제 직접적으로 생각이 아니라 삶의 문제가 되어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말로 할머니들 오시거든요. 할아버지 오시고요. 그분들이 뭐 정치적인 관점을 가지고 오시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살고 싶다라고 외치시는 외침들이시란 말이죠. 안타깝게도 교회 안의 분위기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교회가 갈라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겠다는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생업도 뒤로 한 채 거리로 나선 군민들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며 하루빨리 성주군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사드로 인한 국론 분열이 교회 안의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아픔에 함께 울어주는 한국교회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구TV 뉴스 정원입니다. 한기총과 한교연이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양기관 통합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하지만 한교연 내에서 이단 문제 선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향후 내부 조율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과 한교연 조일래 대표회장이 오는 11월 말까지 양 기관을 통합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 논의는 지난 7월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의 모임인 교단장 회의에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협의회가 구성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후 한교연이 교단장 회의 결의에 반대하며 이단 문제 선결을 주장하고 나서 통합에 빨간불이 켜지는 듯했지만 양 기관은 극적으로 통합에 합의했습니다. 연합추진위원회에서는 10월 말까지 연합 합의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11월 말까지 한교회 연합이 완성됨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한교연 내부에서는 아직 조율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원회 소속 목회자들이 이단 문제 선결을 내걸고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조일래 대표회장이 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한기총과 합의를 이뤘다며 이단 문제 선결이란 한교연의 공식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통합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이단을 끌어안을 수는 없다. 이건 분명히 해야 돼요. 이에 대해 조일래 대표회장은 이번 연합선언문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시했던 대원칙이 바로 이단 문제 선결이었다며 건전한 교단끼리 먼저 연합을 선언한 후에 이단 문제를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일래 대표회장이 조만간 한교연 내부 조율을 끝낼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향후 추이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현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제2기가 출범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행사에선 1기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방송 요원들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습니다. 지난 4개월간 각자의 현장에서 선한 소식을 발굴하고 취재해온 교회 기자들을 만나 그간의 소감과 앞으로의 다짐을 들어봤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올해 초 한국 기독교의 재부흥을 이끌어가기 위해 글로벌 선교방송단이 출범했습니다. 지난 4월 활동을 시작한 교회 기자와 선교사 기자들은 전국 교회와 세계 선교지에서 매일 생생한 소식들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제2기 위촉식이 열린 24일, 제1기 우수 활동자들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최우수 기자상을 수상한 조영호 안수집사는 무려 70여 건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30여 건의 영상도 직접 촬영해 보내오는 등 남다른 의욕과 열정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좋은 일을 찾아서 이걸 방송하고 세상에 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재능과 지혜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소중하게 쓰임을 받는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정말 보람이 있었고. 우수기자상을 수상한 최생금 집사는 교회기자 제도가 가진 장점을 이야기하며 글로벌 선교방송단이 한국교회 안에 새로운 가능성이 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순수한가, 그 순수함을 나눈다, 이런 걸 이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는 좀 시각이 더 신선하다고 봅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1기 방송 요원들은 그간의 활동을 서로 공유하고 교제하며 각오를 새로이 다졌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사장은 글로벌 선교방송단의 첫 출발을 함께한 여러분이 오로지 소명으로 헌신하는 모습에 감동했다며 고생한 만큼 분명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2015년 우리나라 평균 출생아 수는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입니다. 이에 정부는 긴급 예산을 투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저출산 위기, 한국교회가 풀어갈 해법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김준수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는 계속된 출산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수당을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최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저출산 위기 앞에 한국교회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출산 장려 종합대책을 마련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성도와 교직원들에게 출산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첫째는 50만 원, 셋째를 낳으면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나눔교회는 신혼부부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살렸습니다. 젊은 어머니들을 위한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고 영화부도 신설했습니다. 또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잠옷실을 새로 꾸미고 수유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가 이 땅에 존속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함께 품어주지 않으면, 이런 구조가 없으면 개인한테 아이를 더 낳아라 라고 하는 말은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교회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결혼과 출산, 양육의 성경적인 의미를 교육하는 일이 병행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진정한 출산 장려는 무작정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마음껏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고생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제대로 된 냉방기구 하나 없는 쪽방촌 주민들은 견디기가 무척 힘들었을 텐데요.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쉼터를 제공해주는 교회들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박은정 기자입니다. 창문도 선풍기도 없는 쪽방촌 주민들에게 여름나기란 힘겹기만 합니다.
무더위뿐 아니라 외로움에도 지친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교회가 나섰습니다. 해인교회가 운영하는 사단법인 인천내일을 여는 집의 인천 쪽방 상담소는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상담소 3층을 무더위 쉼터로 개방했습니다. 이곳은 어르신들을 위한 희망일터이지만 여름철에는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상담소는 쉼터를 찾는 어르신들에게 간식과 얼음물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세탁실과 샤워시설, 미니 헬스장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우리 나이에 어디 갈 데도 없고 올 같은 폐경에는 너무 힘들지 않아요. 에어컨이야 두 가지 에어컨 달아놓고 선풍기 얻은 거 너무 좋고. 쪽방촌 주민들을 섬겨온 모리아교회는 올해 처음 쪽방촌 어르신들을 위해 예배당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매일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화 상영과 수지침, 조격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모리아교회의 이 같은 섬김으로 올여름 하루 평균 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모리아교회는 올해 겨울에도 쪽방촌 어르신들을 위해 예배당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잠궈놓으면 뭐하냐, 개방을 해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교회를 개방을 하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셨어요.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주민들에게 문턱을 낮추자 교회를 찾는 이도 자연스레 늘어났습니다. 교회의 작은 배려와 섬김이 우리 이웃들의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고향교회 방문하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구TV가 문화선교 사역을 위해 41년 역사를 가진 서울 오페라단과 함께 구TV 오페라단을 창단했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홍현 기자와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봉사단과 인천교회 봉사단이 28일 8월의 크리스마스 출범식을 열고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 나기를 위한 사랑의 연탄 30만 장을 약정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엔 인천교회 봉사단 관계자들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성도들은 올해 포근한 겨울을 보낼 이웃들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손인웅 목사는 선한 행실로 세상 속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자고 말했습니다. 인천교회 봉사단은 향후 인천 지역 1720세대에게 연탄 200장씩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농어촌 교회의 활성화를 위해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상대 목사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도농교회 간 정서적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목회 포럼은 주보를 통해 고향교회 방문을 권유하고 고향교회 방문 주간에는 교회 차량 운행을 중단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고향교회 방문하기 캠페인엔 미래목회 포럼 회원교회를 비롯한 천여 개의 도심교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TV 부흥사협의회 창립 기념성회가 8월 29일부터 5일간 경기도 평택 광은기도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성회에서 말씀을 전한 김용희 목사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한 예수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부흥사협의회 김인기 대표회장은 한국교회에 수많은 부흥사협의회가 있지만 방송을 통한 협의회는 없다며 부흥사들이 증거하는 설교 말씀이 구TV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구TV 부흥사협의회는 오는 11일 오후 3시 군포 성장교회에서 부흥사협의회 창립 기념식 및 위촉식을 열고 방송 선교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기아 대책이 6일부터 8일까지 10개국 110여 명의 결연아동을 초청해 2016 희망 월드컵을 개최합니다. 대회장을 맡은 안정환 해설위원은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특별히 행사에는 말라위 대표 선수단이
안정환 대회장의 후원으로 마련된 축구화를 신고 참석했습니다. 한편 기아 대책은 6일 서울 올림픽공원 SK 핸드볼 경기장에서 희망 월드컵 개막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치욕스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시민들이 일본구 위안부 기억의 터 추모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일반인 약 2만 명의 모금으로 마련된 기억의 터에는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글귀와 함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47명의 이름과 증언이 시기별로 새겨졌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대표로 개막식에 참석한 김복동 할머니는 사죄의 마음 없이 불쌍한 이웃에게 주는 돈에 불과한 일본 정부의 위로금은 절대 받을 수 없다며 기억의 터를 오랫동안 보존해 역사의 진실이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가 사단법인 서울 오페라단과 함께 구티비 오페라단을 창단했습니다. 41년의 역사를 가진 서울 오페라단은 소프라노 김봉임 씨가 1975년 설립해 한국 1세대 오페라 단체로 꼽힙니다. 현재 김옥석 단장과 20여 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 오페라단 김옥석 단장은 구티비와 함께 지역사회와 교회의 문화예술을 위해 동역하게 돼 감사하다며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창작 오페라를 만들어 문화사역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오페라단은 향후 지역사회와 교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공연을 펼칠 예정이며 구티비가 진행하는 문화선교 사역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이어서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순복음 산마교회 민간 자원봉사단체인 좋은 사람들 파주지회가 물을 정화시키는 EM 발효액을 만들어 운정호수공원에 투입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EM은 부패균을 억제시켜 악취를 없애고 자정 능력의 회복을 도와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윤지 학생은 처음엔 단순히 스펙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보람을 느낀다면서 봉사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호남신학대와 광주기독교협의회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변화하는 세계 선교적 응답이란 주제로 호남 지역 목회자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한국교회의 공공성과 선교적 지역교회, 한국사회 현실 분석과 교회 역할 등을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크리스천 아카데미 원장 이근복 목사는 처음 열린 목회자 아카데미가 좋은 결실을 맺어 다른 지역에서도 진행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문화유산보존협의회 호남지회가 광주 양림동 근대문화 보존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광주 양림동 일대는 미국 남장로교 광주 선교부가 자리 잡았던 지역으로 다양한 문화유적과 기독교 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명근 사무총장은 양림동은 한국으로 온 선교사들에 의해 교육, 의료, 복지 등 전반에 걸쳐 영향을 받은 곳으로 일반인들에게도 중요한 자산이라며 양림동의 역사적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전했습니다. 광신대학교가 2학기 개강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겨자씨교회 나학수 목사는 좋은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며 말씀을 옳게 분별해 주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무슬림이 크리스천 학생을 무참히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선 100년의 역사를 가진 장로교회가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나이지리아 급진 무슬림이 크리스천 학생을 무참히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국제 기독교 수호단체인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서는 무슬림과 크리스천 학생 간의 언쟁이 폭력으로 가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비슷한 크리스천 학생 폭행 사건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알려졌지만 당국의 조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시리아 난민 수용 목표를 초과 달성한 가운데 망명이 허가된 난민 중 크리스천은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난민 수용과 관련해 공화당 측은 크리스천 시리아 난민을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종교적 중용을 지키겠다는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어 난민 정책이 이번 대선의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반테러법을 발효한 후 처음으로 크리스천 지도자를 체포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반테러법은 교회 건물 밖에서 선교를 금지하는 사실상 선교활동 금지법입니다. 러시아 내 기독교 단체는 이번 법안이 1929년 소련 시절 발효된 법령과 같이 종교의 자유를 강력히 탄압하고 있다며 러시아 내 형제 자매를 위한 세계 교회의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미 장로교회에 소속된 메가처치인 굿셰퍼드 장로교회가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길은 교회 지하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염이 쉽게 번질 수 있는 교회 건물의 특성을 고려해 소방당국은 120명의 소방관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구티비 뉴스 백유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